네, 안녕하세요. 마감클래스 이강무 전문가입니다. 자, 명절을 지나고 이 시청자 여러분들 또 투자자 여러분들이 시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오늘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장이 전개되었습니다. 자, 시장이 좋았다는 얘기고요. 오전장부터 오후장까지 꾸준하게 많은 종목들이 플러스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우선은 기록적인 모습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코스피가 이 미증시가 다우지수가 8거래일 연속 상승, 또 우리 코스피에서 7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상승에 대한 배경은 가장 시장에 걱정이 되었었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과정이 진행됐기 때문인데요. 일단 미국 쪽에서도 또 중국 쪽에서도 협상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이 이해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 추석 명절 동안에 여러분들 뉴스로 많이 확인하셨을 것이고요. 또 오늘까지 그와 같은 모멘텀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코스피 지수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전까지는 시장이 하락을 하고 나서 저점을 잡는 과정까지 박스권 형태로 해서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그 박스권을 넘어서고 난 다음에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꾸준하게 양봉을 또 연출해주면서 매일 상승을 했었는데요. 자, 이렇게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지수 관련된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까지 정말 강조를 많이 드렸던 것이 대형주 중심으로 시장이 진행된다. 대형주에 대한 순환매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기존에 우리가 이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IT,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는 자동차, 그 다음에는 조선주, 정유주, 또 화학주들. 오늘 최근에 와서는 철강주, 오늘은 건설주까지 강한 모습들 보여주면서 이 7거래일 동안에 많은 대형주들이 순환매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대형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 이어져 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선은 중요한 라인대로 볼 수 있는 위치와 그 상단에 대한 부분까지 사실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상승에 대한 터치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포인트로 본다면은 2120포인트대까지는 대형주에 대한 연속성 보셔도 좋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이 박스권에 대한 회귀를 하고 난 다음에는 전반적인 종목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대형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중소형주도 살펴보자라고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장에 있었던 이슈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난주에 정유주가 강했고 화학 종목들이 강했는데, 자, 오늘 이 대외 변수가 생기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연출되었습니다. 자, 사우디 석유 시설에 대한 피폭이 있고 난 다음에 정유화학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했었는데요. 자, 우선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강한 상승 종목들 상위에 특징이 있다라면은 정유주들 그리고 대북주들이 강했는데, 자, 오늘 장에서 상하가 연출된 종목들 모두 다 이 정유화학, 그러니까 이 사우디의 이야기로 해서 유가 급등에 대한 변동성을 보면서 움직였던 종목들입니다. 한국석유, 또 현대사료, 현대사료는 아니죠. 흥국석유, 또 중앙에너비스, 이와 같은 종목들이 오늘 이와 같은 이벤트로 해서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것.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 상한가 출발해서 그대로 마감을 했는데 점상한가 연출되면서 내일장에 대한 추가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이 사우디의 피복 사건이 전체적인 국제 유가에 대한 가격 변동을 만들었겠지만은 이 가격 변동에 대한 추이가 장기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의 일정한 기간 동안만 시장의 자극 요소가 될 것인데, 다만 오늘장에서 움직였던 상한가 종목들은 내일장에서 또 당분간은 조금 시장에 관심은 크게 받겠지만은 이 이벤트가 길지는 않다라는 점.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챙겨야 된다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여기서 정유화학 종목들은 상당히 흐름색 이어져 왔었는데, SK이노베이션부터 해서 GS, 또 S-오일 관련된 종목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은 오늘 상승 출발하고 난 다음에 어느 일정 가격대에서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는데, 장기 이평선에 걸쳐서 음봉이 나왔지만은, 오히려 전체적인 순환매에 대해서는, 흐름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신호탄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유주들, 그 밖에 화학 대형주들, 이와 같은 종목들은 이 사우디의 피복 사건을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업종의 하반기로 갈 수 있는 길목에서 신호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정유주, 화학 대형주들은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자.
시선을 끌고 가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또 이제 정유, 그러니까 국제 유가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은 조선주들, 건설주들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유가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대체 에너지 개발, 플랜트 산업에 대한 수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섹터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국제 유가에 대한 변동성이 확고해진다라면은 대체 에너지 원으로 해서 셰일 오일, 셰일 가스도 받을 수 있겠는데 이 부분들은 조금은 단기적이라는 거 좀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벤트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대북주들이 강했습니다. 연휴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연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가능성이 열리면서 대북주들이 상당히 강했는데요.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확대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북주에 대한 단기 탄력은 당분간 더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장뿐만 아니라 내일 또 이번 주 당분간은 대북주에 대한 연속성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어느 정도 이 변동에 대한 좀 이 숙련된 노하우가 있는 상태에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막연하게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대북주에 대한 탄력이 연속적일 수 있다. 그 말은 저점에서 샀다,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샀다, 고점에서 팔고. 이와 같은 반복 학습이 좀 필요하다. 마냥 들고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에도 새로운 특징주의인데요. 바이오 종목이 강했습니다. 자, 그동안에 제가 바이오 종목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자, 오늘 아침에 개장전 포인트에서 자, 바이오 전체 종목에서 헬릭스미스가 중심 종목이다. 헬릭스미스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포인트를 잡아드렸습니다. 자, 헬릭스미스 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헬릭스미스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 임상 3상에 대해서 실망했던 신라젠이라든지 HLB에 대해서 이 투자 심리를 바꿀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다음 주 23일부터 27일 사이에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앞두고 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부터 처음 반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우선은 최근에 와서는 이 박스권 형태로 해서 가격 17만 원권에서 19만 원까지 이루어졌었는데요. 오늘은 그 라인대를 돌파해서 20만 원 근접해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박스권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상승세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상승 자리는 22만 원대 위치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이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가 헬릭스미스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에 대한 바이오 반등도 일제히 동반했다는 점 특징적으로 이해 드리겠고요.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낙폭과대에 대한 종목뿐만 아니라 새로운 바이오 사업을 하는 종목들도 보자. 그래서 YOM에 대한 종목들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일단 이와 같이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커졌기 때문에 테마주의 흐름들도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자, 내일장도 그와 같은 흐름들이 연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자, 우선은 오늘부터 진행이 되는 FOMC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일정은 16일과 17일 동안 진행되고요. 우리 시간으로 18일 새벽에 이 결과를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FOMC를 앞두고 전체적인 시장의 관망세는 일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투자 심리는 좋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종목 중심으로 시장을 풀어가야 된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급이 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장까지 해서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수급을 확인해 보시면요. 개인이 매도하면서 기관이 꾸준하게 추세를 유지해주는 코스피. 사실 전체적인 일별 동향을 보시면요. 이 코스피 쪽에서 7거래일 연속 지수 상승. 어떤 것들 이 주체가 되었느냐. 아이러니하게도 개인이 팔면서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수급에 대한 체질이 바뀌었다. 여러분들도 많이 공식처럼 알고 계실 겁니다. 지수가 갈 때 개인이 매도를 하면서 움직여주면서 주요 수급 주체가 나타나는 것. 이런 것들이 시장이 건강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코스닥에서 오늘장에 이런 모습들이 연출되기 시작을 할 것이다. 자, 오늘장 중에 코스닥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전장에는 이 개인이 매수 참여를 했지만 오후장이 되면서 개인의 매도세가 진행이 되었고요. 지수 상승에 대한 부분들 또 수급에 대한 체질 개선이 나타났다. 자, 그래서 이 최근에 코스닥 쪽에 개인의 매수세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자, 내일장부터는 개인의 매도세 전환되는 부분들 나타난다면 전체적인 종목들의 분위기가 더 좋아질 것이다. 종목에 집중할 수 있는 시장이다.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은 분명히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것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이 수급에 대한 안정화가 코스닥 시장에 불게 된다면은 투자 심리가 커진다, 중소형주로 확대된다. 그러면은 단기적인 흐름들이 연출될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대형주에 대한 연속성, 순환매도 지켜볼 수 있겠지만 이제는 좀 단기적인 흐름 안에서 낙폭과대되었던 바이오 종목들도 챙겨볼 수도 있는 시점. 그리고 또 대북주에 대한 연속성을 계속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 낙폭과대된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접근은 어렵지는 않지만 대북주에 대한 접근은 조금은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대북주에 대한 변동에 대해서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사실은 대북주는 일단 관망. 어느 시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교섭에 대한 카드로 해서 대북 카드를 많이 꺼내왔기 때문에 대북주에 대한 변동성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간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 나왔던 추석 명절 동안에 나왔던 트럼프의 대통령에 대한 발언은 대북주에 대한 연속성을 만들 것이다. 꾸준하게 쭉 가는 것이 아니라 변동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변동 안에서 트레이딩 매매를 하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인 순환매가 나온다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내일장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감 클래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